안녕하세요. 특허그룹 뷰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거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떡밥이 굉장히 좀 흥하는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런 질문이 많았던 것 같지 않은데 특정한 그 게시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그로가 많이 끌리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약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잖아요. 예. 약사님들 아니면 또 약대생들, 그 약대를 나오신 분들이 좀 진로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변리사 쪽도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변리사 수험생이 뭐 약사가 좋니 뭐 변리사가 좋니 이런 되게 뭐 무의미한 소모적인 논쟁을 또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보죠. 약사분을 모시고 싶었는데 네. 아는 사람이 없어. 아니 근데 찾으면 저희가 이렇게 모실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당장 뭐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 추석 연휴도 얼마 안 남았고,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공신력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렇죠. 친한 친구가 또 약사였으면 야 너 와봐 해서 내가 했을 텐데 네네. 친한 친구가 약사분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의사는 있지만 약사는 없더라. 남자 약사가 생각보다 좀 많지가 않은 것도 있어요. 여대에 약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자, 그럼 어쨌든 각설하고 학습스톤 왜 껴요? 뭐부터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사가 좋냐 변리사가 좋냐라고 했을 때 이 생각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선은 이 영상을 보는 분은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분보다는 분명히 좀 적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저희가 물론 약사도 아니고 약대도 안 나왔지만 좀 인생의 선배로서 이 경험치는 좀 더 쌓여있으니 가감없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약사가 좋아요 변리사가 좋아요? 저는 약사가 좋아요. 어떤 면에서?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생 때 약대 가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뭐 약대를 진학을 안 했는데, 제가 약대를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동네에다가 약국을 차려가지고 그 수준 딱 거기서.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변리사 업무하면 스트레스 좀 많이 받을 때 많잖아요. 네네. 막 그 문서 쓰고 있으면 막 쌍욕 나오고 하다가 야, 그 약국에서 좀 조용한 데서 이제 약국 지키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이걸 약사분들이 보면 저이씨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해묵은 논란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대를 생각해봐도 네 보지기 힘드니 내 보지기 힘드니, 그리고 저게 꿀 빠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약사가 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그냥 정말 되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연하게 보는 그 약사님의 모습이 막 크게 뭔가 이 뭐 세상의 풍파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예를 들어서 그 같은 건물에 병원이 몇 개 있으면 거기에 환자들이 계속 그 약국만 올 거잖아요. 되게 안정적이고 그냥 막연하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학생으로서의 시선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게 의아하더라고요. 약대분들이 왜 그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약대든 약전이든 이렇게 가셨을 텐데 왜 거기를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힘든 길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약대가 결국에는 이제 거기도 대학교를 다니시는 학생분들이니까 네.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로도 좀 다양하니까 우선은 그렇죠.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약국에 뭐 취직을 하시는 거고, 네네. 그럼 그걸 아니면 이제 또 제약회사를 가시거나, 그게 가장 좀 대표적인 진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워낙 사람마다 이제 야망이라던가 여러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렇죠. 다른 진로를 되게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나 봐요. 제가 옛날에 제주도 그 게스트하우스 갔었는데 네. 여자 약사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막 변리사 자기도 하고 싶다 하면서 전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주도가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게스트하우스 가면 같이 밤에 술 먹으면서 네. 바베큐 파티를 해요. 해봤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했어요. 아니 근데 뭐 이게 뭐 나쁜 일은 아니에요. 아니, 나쁜 일은 아닌데 안 해봤어요. 아니 그거 안 해봤다는 게 뭐 자랑스러운 것 같아? 아니,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안 해봤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벌써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제주도 때 처음 갔는데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릴 때 가야지. 저는 너무 나이 먹고 결혼하고 가서 영양가는 없었다. 저희가 나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뭐 실제 뭐 오차는 있겠지만 요새 뭐 워낙 정보가 이게 오픈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약대를 졸업하고 나왔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연봉이 되는지, 물론 실제 수치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대충 그냥 약국 취직했을 때 얼마 정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정확한 액수는 워낙 공개가 많이 돼 있고 괜히 그쵸. 저희가 입으로 꺼내면 약간 어그로가 끌릴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이게 일반적인 선에서 얘기를 해보면 네네. 서울에 있는 약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좀 지방보다는 낫다. 지방. 그러니까 여기도 환경에 따라서 많이 그 월급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약국의 노동 강도가 강하다. 그러면은 뭐 연봉이 높은 거고 굉장히 한산한 곳이다. 그러면은 또 뭐 연봉이 낮은 거고. 대신 지방에 사람들이 약사들이 잘 안 오는 곳을 또 가시면 거기서 많이 받으시고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의사분야 좀 비슷하구나 그런 거는. 그쵸. 지방 갔을 때 대신 좀 더 뭐 괜찮은. 의사분의 월급 훨씬 세다는 뭐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대충 제가 봤는데 어쨌든 그 뭔가 맥시멈을 쳤을 때 고용 약사든 고용 변리사든 둘 다 이제 연봉을 맥시멈 쳤을 때 변리사가 조금 더 높긴 한 것 같았어요. 변리사는 단순히 연봉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장점이 사실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다 일을 하잖아요. 서울에서 일한다? 그게 사실은 우리는 사실 못 느껴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결혼도 했고 네. 또 유흥을 안 하잖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흥이라는 것도 안 하고 끝나면 집에 가는 라이프 패턴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장점으로 솔직히 다가오지 않는데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방으로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쵸. 대학교를 마치고 자기가 만약 지방으로 간다는 생각하면은 나의 청춘을 지방에서 보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내가 만약에 20살 후반이다. 20만 6, 7 됐는데 그냥 지방으로 가려면 네. 안 좋을 수는 있죠. 왜냐면 그래요? 나는 이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놀아야지. 막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지방으로 가기 싫은 거죠. 그냥 서울에서 놀고 싶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워낙 강하니까 여기서는 뭐 강남에서 살면은 이제 뭐 그런 학군에도 맞춰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닌다는 거는 꽤 메리트긴 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 자체가 서울에 있는 약국에 있는 보다는 좀 변리사가 사실 높은 편이긴 하니까. 그리고 또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R&D 쪽 R&D가 연구소가 있는 게 서울보다는 약간 그 경기도 쪽. 그렇죠. 또 제약회사 가면은 회사 생활해야 되니까 그게 또 안 맞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리사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변리사가 좋다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질문 자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약대를 다니는데 나보고 너 변리사 할래? 라고 하면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약대를 나와서도 변리사 시험을 공부하면 또 2, 3년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2, 3년을 약사로서 일을 해서 돈을 모은다고 생각해요. 1년에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모았다고 생각하면은 3년 정도 공부해도 1억 이상의 내가 현금을 쥘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과연 포기를 해야 되냐? 저 기회비용. 그쵸. 그리고 내 인생을 그 수험생을 하면서 버려야 되느냐?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여기다가 한 2, 3년 일해가지고 변리사가 딱 됐어. 그럼 확신이 있다면 뭐 어느 정도 자기 인생을 투자할 만한 그게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두 번째 안 좋은 게 약대에 계신 분들이 사실 보험적인 측면이 되게 커요. 본인은 비빌 구석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변리사 떨어지면 나는 약사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절실한 마음이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퇴로가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좀 잘할 수 있죠. 아니 뭐 아무튼 저는 인생을 뭔가 너무 이 공부 쪽에 여기저기 매달리는 거를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가치관의 차이인 문제를 우리한테 묻지 마라. 만약에 내가 진짜 이 제약 쪽 특허 업계를 내가 휩쓸어 버릴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라면은 뭐 그러면 얼마든지 오셔라. 그럼 자기 줄이 있고 막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라면 뭘 하든 다 잘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라면요 당연히 뭐 오셔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약국에서 일하자니 좀 다른 쪽을 해보고 싶고 그냥 그런 좀 아니라는 걸로는 전 그냥 아니지 않아요. 약대 공부가 정말 안 맞거나 그 이제 약대나 약전을 있다 보면 그 선배들 생활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체험한 그런 삶이 정말 나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약사가 낫니 변리사 낫니 이걸 떠나가지고 변리사를 도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일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약사 대비 변리사가 엄청나게 메리트 있거나 그런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전문직은 기본적으로 약사분들이 개구교를 하시고 변리사도 뭐 개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린 학생들이 맨날 연봉이 얼마니 따지는데
아무리 월급 받아봤자 뭐 연봉 8천을 받든 1억을 받든 1억 2천을 받든 솔직히 말해 세금 떼고 나면 다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레인지 이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 올라가봤자 몇 푼 안 오르고 그 받는 만큼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연봉에 목을 매면은 진짜 평생 진짜 노예 생활하면서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연봉을 따지는 거는 결국에 나는 기껏 공부하고 훌륭한 브레인이 됐는데 그럼 훌륭한 노예가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약사분들도 개국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나중에 약국 차려서 이걸 잘 키워서 열심히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훨씬 생산적이고 뭔가 자신의 그렇죠.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사분들도 개국해서 이제 약국이 잘 되면 뭐 월 뭐 몇천씩 벌기도 하시는 거고 물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그 국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라는 게 있는 거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변리사도 그때 기사 나왔잖아요. 한 달. 그렇죠. 뭐 구더기 무서워서 근데 장 못 담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네. 좀 생산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약사가 낫니 변리사 낫니 그거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그거로 넘어가 보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약사 출신 변리사가 됐다 이거예요. 약대 출신으로서의 메리트가 메리트가 얼마나 있느냐. 그 질문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 계속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질문은 뭐와 똑같냐면 내가 석사인데 석사 출신 변리사 되면 그 석사라는 학위가 메리트가 있냐, 똑같죠. 박사인데 변리사가 되면 메리트가 있냐, 똑같죠. 대기업 출신인데 그럼 대기업의 경력이 메리트가 똑같죠. 있냐, 다 똑같아요. 똑같은 네. 얘기예요. 분명히 메리트라는 게 그러니까 약대 출신으로서 뭔가 뭐 제약에 대해서 좀 잘 알겠거니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거 자체만으로 연봉을 더 훨씬 높게 쳐준다거나. 물론 정말 뭐 어떤 사무소는 약사 출신만 뽑아가지고 우대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무소라면 우리가 그 제약회사가 한국에 막 수백 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특정 사무소에서 조금 더 많이 클라이언트 보유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말하면 아예 제약회사에 관련된 일을 안 한 사무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약사라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갔을 때 그럼 그 사무소에서 그걸 쳐주겠느냐? 아니죠. 보통 근데 대형 펌에서 네. 뭐 그러니까 제약사들을 많이 이제 대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력서를 냈을 때 굉장히 선호할 만한 이력이 있는 거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약사 자격증도 있고 변리사가 됐어요. 나이도 괜찮아. 생긴 것도 준수해. 근데 말을 잘 못해. 어버버해. 그러면 그 모든 스펙이 다 받쳐줘도 그냥 이력상으로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 네. 대형 사무소에서 선호할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말 또한 결국 그냥 뭐 연봉 받으러 다니겠다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뛰어난 노예가 되겠다.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뭐 나중에 자신의 사업을 생각한다면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의 그런 약사로서의 메리트를 이용해서 내가 제약회사를 클라이언트로 내가 나중에 휩쓸어서 개업을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아니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약사란 자격증이 내가 취직할 때 뭔가 그거를 활용하겠다는, 물론 변리사 되고 나면 취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더 변리사로서 성장을 해가지고 개업을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그게 빛을 발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때 네. 빛을 발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내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그게 절대로 빛을 발하진 않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실제 뭐 컨퍼런스나 뭐 그런 나와서 발표도 하시고 제약회사들 앞에서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이름을 알려야지 그게 이제 좀 더 메리트가 있겠죠. 내가 통계치는 솔직히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사실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대에 나오신 분들이 네. 이렇게 이제 변리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네.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니까 이제 결국엔 약사로 유턴하셔요? 돌아가신다. 그런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사실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나 같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이거 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어느 직업인 간에 그런 게 없겠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감당할 수 있는 종류냐. 그 제주도에서 만났던 약사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 왜 그럼 사랑한다? 아니. 그럼 왜 변리사를 하려고 하시냐고 했더니 약국에 있으면 별별 사람들이 다 온대요. 진상 부리는 사람들 너무 많고 네. 그 사람을 대할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도가 높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고충도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고충이 없는 일은 없겠죠. 남의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저희가 약사랑 변리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또 몇 년이 흐르면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수의사 출신은 또 어떠냐? 오늘 이 영상으로 그 이후에 이어질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좀 미래를 잘 그려야지 자꾸 이것도 좋을까 저것도 좋을까 막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약들 힘들게 가셨고 네. 분명히 생각이 있을 것 같을 텐데 음. 그때 가니까 이제 또 흔들리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좀 굳건하게 자신의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게 궁금하셨거나 이런 걸로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두 직업을 뭐 누가 더 잘났다 이런 걸 비교하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진위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제 네.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